안녕하세요. 오토여행이에요. 오늘 가져온 책은 고병모 작가님의 내 이웃의 식탁입니다. 고병모 작가님은 위저드 베이커리, 아가미, 파과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저도 그 중에 위저드 베이커리만 접해보고 나머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미, 파과의 팬덤이 꽤나 두터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도 나중에 꼭 접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3명의 자녀를 낳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4가구가 모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은 나가야 하고 주변 어린이집 시설도 마땅치 않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한 실험 공동주택인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 비해서 입주하기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에요. 정부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는 정말 많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곳에 사는 만큼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의미로 인구 증가에 힘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아이를 3명 이상 낳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적어서 제출까지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4가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공동육아라는 이름으로 모여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갈등, 다툼, 어긋남을 일으키고 결국엔 따스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전개를 보입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에도 줄거리나 감상평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극장에 가는 편이에요. 책도 정보 없이 읽기 시작하는 책들이 정말 많고 이 책도 정보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식탁이라는 단어랑 이웃이라는 단어에서 따스한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웬걸? 이 작품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험 공동주택에 4가정이 등장하는데 각기 품은 사정이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점차 더 알아가면서 제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을 상 부분만 읽은 상태이지만 가정마다 불행한 모습은 각기 다 다르다. 이런 내용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웃집 여자에게 은근히 추파를 계속 던지면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남편과 그 추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는 여성, 또는 이런 말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운을 띄우지만 끝까지 물어볼 거 다 물어보는 오지랖 넓은 여성,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집에서 아이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중고나라를 누비는 남편 등 4가정의 각기 다른 사정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흔한 누구라도 한 번쯤은 만나볼 법한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각자 잘 살아내고 이겨내면 좋겠다 하면서 희망적인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는데 결국에는 사실 어떤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또 각자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희한하게 일이 더 꼬이고 뭔가 늪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문제를 품은 이 가정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주택이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 있고 어린이집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시켜줄 수도 사회성을 길러주기도 쉽지가 않아서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새로운 놀잇감을 주면서 공동육아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의미도 좋고 목표도 좋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답답함을 느낀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공동육아라는 제안을 누군가가 꺼냈을 때 사실 모든 가정이 그것을 다 100% 허용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누군가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솔직하고 자신있게 본인 생각과 본인 의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또 이웃집 남자를 출근하는 길에 카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이웃집 남자가 자꾸 나에게 선 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등장인물이 더 솔직하게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본인 생각을 딱 이렇게 어필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았을 때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이 부담스럽다, 괜찮지 않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그렇잖아요. 모두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는 사실 괜찮지 않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젓는 용기는 정말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어른인 거잖아요. 물론 그 분위기를 잘 헤아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헤아리면서 그것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무조건 다 승낙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답답하면서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나만 노라고 이야기하면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 것 같고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양보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예스라고 대충 무의미하게 무마하면서 넘어가고 그 후에는 잠자기 전에 이불킥 하면서 후회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 함께 이런 단어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런 아름다운 말들에 개인들이 희생되고 강요당하는 때가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모두가 예스를 할 때에 자신있게 노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에센셜리즘이라는 이 책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심코 뱉는 예스로 인해서 정말 진정으로 예스를 외쳐야 하는 그때에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이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스를 외쳐야 하는 것과 노를 외쳐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생각이 났고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어도 나에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꼭 그걸 해야 되고 그거를 해야 하는 사람이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면 저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개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공동체, 함께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작은 희생이라도 당연시 여기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제목에 내 요새 식탁, 내라는 말이 작가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바로는 6월을 뜻하는 내였는데 소설 속에 내 가정이 등장하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fall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해외 번역본도 fall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빌려올 때는 6월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책장을 덮을 때는 4개의 가정이 등장하니까 fall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생각이 참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고병모 작가님의 문체가 재미있어요. 현실적이다라는 수식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을 만큼 정말 현실적으로 상황과 감정 묘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봤던 그때의 제가 가졌던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도 저런 마음이었겠다. 그때 나도 저런 생각이었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하게끔 정말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표현으로 현실을 콕콕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고병모 작가님의 문체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살펴보니까. 수식어가 너무 길고 문장이 길다, 호흡이 길다 이러한 불호적인 리뷰들도 있긴 하던데 저는 읽는 데에 호흡이 너무 길다라는 느낌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있을 법한 가정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또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싶은 분들께 아니면 그러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